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탈북민들한테는 국정원이 감옥이거든요.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리고 활동하는 분위기, 굳게 닫혀져 있는 군문 밖에는 곤봉을 두고 있는 경찰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소동과 난동을 부릴 경우 제압하기 위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국정원에서 탈북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몇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는 국정원과 하나원의 삶은 관심이 없다. 탈북민인 당신들이 남한에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영상을 올려달라. 그거에 관심이 있지, 당신들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원에서 어떻게 살았고 한국 분들은 관심이 없어 한다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탈북민들한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정착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필수 코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빼고 하나원을 빼면 과연 탈북민들이 남한 정착하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탈북민들은 이만가, 모란봉 클럽, 비정상회담 이런 데서 MC들이 물어보는 거는 국정원 생활 어떤지, 하나원 생활 어떤지 이거 궁금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남한에서 얼마나 정착을 했고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든 삶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고 있는 그 세금을 받으면서 받은 그 혜택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가고, 그리고 얼마나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올릴 영상에 설명도 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감사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한테 준 혜택, 그리고 그 5천만 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 때문에 오늘날 저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국정원과 하나원의 그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겪었던 좌충우돌, 그리고 그 국정원 요원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도 제 영상에서는, 제 채널에서는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원 편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국정원 요원들한테 조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는 80명의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 동안 그 국정원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서로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접촉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은 지금 요 방 하나에, 한 호실에 들어가 있는 8명의 탈북민들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탈북민들한테는 국정원이 감옥이거든요.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리고 활동하는 분위기, 굳게 닫혀져 있는 군문 밖에는 곤봉을 두고 있는 경찰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소동과 난동을 부릴 경우 제압하기 위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지금 갇혀있는 이 건물은 완벽한 감옥의 구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대신 폭행과 어떤 제가 실제로 남한의 감옥은 가보진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감옥하면 폭행이 많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억압이 있고 어떠한 물리적인 압력도 가하는 반면에, 국정원은 그런 신체적 완전한 폭행, 그리고 상위권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죄수들, 이런 게 없을 뿐이지, 그리고 죄수 번호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국정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패턴은 감옥이거든요. 완벽한 감옥입니다. 이런 감옥에서 완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탈북민들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담배는 가끔 태울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 어른들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신문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이 사람을 긴장을 풀게 하고, 좀 더 이렇게 그 사람한테 정보를 캐기 위해서 느슨하게 담배도 피우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담배를 피우게 했을 때 한 개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갑씩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5개비 정도를 주거든요. 이 사람이 그 신문 받는 중에
국정원 요원과 함께 담배를 태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방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어른들과 같이 담배를 나눠 피우는 거죠. 공유를 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주어진 담배는 대 6개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거를 다 피우게 되면 그 탈북 남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문을 받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담배를 숨기고 안 주고 자기 혼자만 피우면 이 사람이 만약에 조사가 다 끝난 상태라면 더 이상 담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담배라는 거는 계속 피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서 조사를 받고 담배를 얻어서 왔을 때는 공유를 하는 거죠. 같이 나눠 피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원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조사받기 전에 이 사람한테 정보를 더 캐야 할 필요가 있고 혹시나 마음이 안 열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이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탈북 남성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시키고 좀 거기 밖에 나가서 자유 시간을 줄 때는 정보를 캐는 게 아니고 당신 참 힘들었겠어요. 잘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풀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의 안정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담배도 줘서 피우게 하고 이런 심리적인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드물거든요. 한 방에 탈북민이 7에서 8명이 있는데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요원이 캐릭터에 따라서 대우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요원이 저희들을 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방을 모두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국정원 요원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있는 탈북민이라고 할지라도 담당 국정원 요원이 다르거든요. 조사하는 국정원 요원이.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을 만났을 거고 상대방을 배려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고 좀 이기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그 상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정원 요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록 탈북민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 대한민국 사람이 될 사람으로서 대하겠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국정원 요원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는 인격체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요구를 들어주고 담배도 주고 하거든요. 가끔씩은 야외에 나가서 좀 산책도 좀 하게 하고 이렇게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를 1대1로 조사를 하는 국정원 요원은 상하 관계에 있는 국정원 요원을 만났습니다. 하나의 인격체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랄까 나는 국정원 요원이야. 그 직책의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완전 어떤 인격체보다는 그 수직 관계로 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딱딱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첩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북한의 간부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한 생활형 탈북민일 뿐이다. 이거를 그냥 증명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거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좀 성깔이 안 좋은 국정원 요원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답답함이 있고 반복적으로 글을 쓰게 하고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보다 먼저 앞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 신문을 받는 그 담당자인 국정원 요원과 함께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국정원 요원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지. 담배를 간절히 피우고 싶었고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서 국정원 요원이 자기의 융통성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담배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자기의 역량에 맞게 담배를 피우게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자기 선택으로. 테이블 하나 사이에 요 1m 거리에서 지금 조사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30분에 한 번씩 나가서 담배 피우고 와서 또 취조하고 신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냄새 나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취조를 하고 나를 신문한 국정원 요원은 완전히 저를 심리적인 압박을 하면서 그 사람이 대했던 거는 간수와 제수, 제수와 간수 그런 관계다 보니까 두려움도 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탈북민들은 신문을 받을 때 3일에서 한 달은 독방을 써야 됩니다. 퍼센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험을 하고 만났던 탈북민들 들었던 그 얘기를 종합해서 80~90%는 한 3일 정도 독방을 쓰고 모든 조사가 끝나는 겁니다. 신문이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조사가 없고 바로 하나원에 가서 3개월간 대기를 타다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든요. 나머지 10%에서 20%는 그러면 뭐냐 이거잖아요.
10%에서 20%는 그 간첩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고위 간부 혹은 정보를 더 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정보를 알고 있는데 지금 숨기고 있다. 더 캐야겠다 해서 어떤 사람은 막 2달, 일주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국정원 요원들은 알거든요. 그 뭐 인적사항을 다 써야 되잖아요. 탈북하기 전 그리고 탈북 후 중국에서 몇 년 살았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나이를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는지 알면 대충 알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정보가 더 많다. 우리한테 아직 하지 못한 정보들이 더 많다. 더 캐야겠다. 라는 거를 이 국정원 요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고 막 그러겠죠. 상급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에서 20% 중에는 독방을 쓰게 되는 겁니다. 10%에서 20%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이고 나머지 부류는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받는 중에 번복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이상 번복하지 않을 때까지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독방을 또 오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탈북자인지 간첩인지 그렇다고 탈북민 같지도 않는 그러면 조선족이거나 불법으로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신문을 또 계속 걸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국정원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보 캘 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면담을 하고 저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얘한테는 더 이상 뭐 캘 게 없다. 그리고 얘한테는 어떤 뭐 큰 거를 얻을 만한 거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3일 정도는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신문을 하는 게 국정원 요원들이 할 일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경우거든요. 일찍이 탈북을 했고 그럼 15살에 탈북했으면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왔다 하기에도 애매하고 제가 막 천재고 유능한 간첩이고 막 뛰어난 호신술을 갖고 있고 어떤 뛰어난 정보력과 뛰어난 변장술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럼 완전 천재인 거죠. 16살에 북한 지령을 받고 중국에 살았고 남한에 와서 간첩으로 왔다면 딱 국정요원들 보면 그 나이대와 살아온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것도 신문 중에 알게 되거든요.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에서 3일이면 바로 독방에서 벗어나옵니다. 그 독방에 나와서 다시 그 방에 그 8명과 함께 살다가 뭐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이 사회인으로 나가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저희는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독방에 5일 동안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독방에 5일 동안 있었던 이유가 금요일에 들어간 거죠. 그 월요일부터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독방에 5일 있었는데 그 5일 동안 지옥 같았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약간 정신병 올 것 같고 우울증에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괴로움 그 5일을 견뎌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독방에 들어가 있을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겁니다. 탈북민들한테는. 그 독방에 들어갔는데 언제 이 독방에서 벗어나서 다시 저 탈북민들이 있는 그 방으로 합류할지 그 모르니까 맹목적 기다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겁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다시 내가 한국에 괜히 왔나? 그리고 내가 국정원에서 잘못 찍히면 다시 추방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겁니다. 국정원 요원이 뭐 4시쯤에 퇴근을 한 거예요. 저를 신문을 하는 국정원 요원이. 그럴 바에는 자유시간 있게 하고 솔직히 그 방에 있다가 월요일에 출근해서 저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 2, 3일이면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금요일에 저를 독방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완전 괴롭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 독방의 구조는 공간이 완전 작습니다. 쇠 프레임에 그 스프링이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얇은 이불 담요 같은 거를 펼쳐주는 완전 간이 침대 작은 거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요원이 신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 테이블을 딱 있고 그리고 의자 2개 있고 그게 끝입니다. 독방에서는 시계도 볼 수 없고 책도 볼 수 없고 혹시 그 독방에 있다가 잘못되면 자살할까봐 스스로를 자해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독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외부와 일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밥 먹으라도 못 나갑니다. 경찰이 아침, 점심, 저녁 되면 굳게 닫힌 그 쇠문 아래 개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밥을 던져줍니다. 그럼 거기 주면 먹고 그 있는 동안에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독방은 구석진 곳에 독방이 있었습니다. 이 회색 공간에 있으니까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내가 과연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탈북자의 신분에 서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왜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애당초 무해 상태에서 뭐 고통이니 배고픔이니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무해 상태, 행복이고 슬픔이고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처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슬퍼지는 거죠. 20살인 성인, 청년이 그 독방에서 우는 거예요. 막 서러우니까 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독방에 갇혀서 아침부터 취조받았던 그 내용들을 씁니다. 언제 태어났고, 부모는 누구이고, 그곳에서 뭐 했고, 그리고 막 숫자도 크게 쓰고, 일부러 그 10페이지 넘는 거를 가득 채워야 되니까 약도도 그리고, 다음 날이면 이 서류를 가지고 또 보면서 또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튿날도 똑같이 퇴근을 하고 저한테 또 10몇 페이지 되는 A4용지를 주면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조사받은 얘기를 또 쓰라고 하는 겁니다. 와, 이게 사람이 미치는 짓입니다. 심리적으로 되게 짜증감이 느끼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라는 대로 또 쓰는 거죠. 국정원 그 단독방에 있는 동안 옆에 또 다른 독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정요원의 욕설이 들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막 쌍욕을 쓰는 겁니다. 의자가 막 삑 끌리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물건을 두는 소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방에서 훌쩍이는 탈북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신문을 받는 중에 뭐 거짓말을 했거나 솔직하게 정보를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욕설도 하고 똑바로 얘기 안 해? 이러면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존칭을 쓰다가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욕을 해가면서 반말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인이 진짜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기억이 안 난 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속상했겠죠. 근데 여기에 심리적인 압박과 막 욕하고 쌍욕을 하면서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막 의자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굴적이면서 우는 거였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북민들이 어떤 거는 그 누구도 알고 싶지 않는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어떤 탈북 여성들한테는 그거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가 발가벗은 느낌을 느끼는 여성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팔려갖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아픔이고 고통이라면 그 누구였던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숨기려고 할 거거든요. 그 중국에서 몇 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중에 그 부분을 빼려고 하면 한 구석이 비어지는 거예요. 한 구석이 비어지다 보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계속 톱니가 빠진 바퀴처럼 뭔가 안 맞아지니까 찾지 못한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삐걱대다 보니까 막 서로 이게 지금 얘가 솔직하게 말 안 한다, 거짓말하고 있다, 확실한 탈북민 맞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정보를 캐려고 하는 자와 죽어도 말 못하는 탈북 여성과 그 국정원 요원의 그 심리적인 싸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탈북민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정원 요원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욕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